자, 시작하겠습니다. 월전십 제17회 주제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오늘도 정예 멤버 4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주식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어느 증권회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어도 수익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로 광고를 하는데요. 6개월 뒤, 1년 뒤 시장 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투자 전문가는 금리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너무 수익이 없으니까 금리가 몇 프로죠? 기준금리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2.5알니까요. 2.5. 2%입니다. 2%밖에 안 되는 걸 거기서 2% 알파니까 부족하시군요. 너무 수익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을 하는 거예요. 네. 부동산은 겨우 그 2점 몇 프로를 보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싶은 부동산의 제갈공명을 꿈꾸는 제갈량입니다. 역시 똑똑하십니다. 너무 읽은 거 아니야? 그거 생각난 거 맞아? 안녕하세요. 내 자신이 행복해야 주위 사람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웃어야 우리 가정이 웃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 모두 행복해집시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역시 우리 행복 전도사 맞습니다. 그 핫핑크 손톱 매니큐어가 너무 이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정의 달 5월 신음여사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해피바이러스가 했기 때문에 한번 해야 돼. 다시 아유, 순서에서 밀렸네. 아니, 빨리 괜찮아. 나 인사할 동안 찾아보세요. 나는 너무 아이디어가 풍부하기 때문에 괜찮아. 네, 저는 심리학 책을 좀 좋아하는데요. 심리학자 중에 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박사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 박사 아니, 신음여사의 표정 좀 봐. 왜 토 나옵니까? 아니, 근데 이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박사가 이제 대화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해서 가르치는데 그 중에 대화의 기술편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대화가 네. 존중, 관심, 인정. 관계가 나빠지게 하는 대화는 무시, 비난, 모욕, 비판, 비교, 분석, 낙인, 변명. 그래서 거기서 많네.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관계가 나빠지게 하는 대화를 많이 했습니까? 좋아지는 대화를 많이 했습니까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좋은 마무리를 하기를 바라는 황금 배짱입니다. 똑똑하지? 머리가 꼬여 그렇게 말하면. 부탁해라. 아니 오늘 주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잖아요. 네. 금쪽 네. 같은 우리 부모들은 막 내 새끼를 그렇게 막 금쪽같이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빌 게이츠가 한 말을 어디서 또 찾아봤거든요. 금방 찾았네. 예, 금방 찾았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항상 이렇지는 않았고 여러분이 태어난 후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변했을 뿐이다. 이게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부모님들한테 막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원래 그렇지 않았고 너희들에 의해서 이렇게 변했다. 이 얘기를 이제 빌 게이츠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해피바이러스님 얘기하셨듯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읊어드렸습니다. 신음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전세 10세의 MC를 맡은 쉽세입니다. 네, 훈훈합니다. 네네네. 효도 잘하고 계시죠? 아우, 효도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딱 2번. 그러니까 전화는 몇 번씩 하는데 어버이날 하고 아니 이제 제사. 그 인사말하고 너무 트니까 개인은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아니 효도하고 있냐고 물어봐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진솔하신 신음여사님. 직설만 말하기 때문에. 네, 잘하고 계신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그래 금쪽. 금쪽 같은 왼수 같은 내 새끼 아니야 혹시? 맞아. 아니, 엊그저께 뭐 누가 그래, 금쪽 금덩어리 이런 거 아니고 아니, 금쪽이야. 엊그저께 그냥. 우리 아들이랑 싸웠거든. 아침에 지가 가는 걸로 대학교를 가는데 하루 종일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죽겠는데. 아유, 그때는 무슨 그냥. 금쪽 같은 내 새끼야. 놔버리세요. 진짜. 아직까지 싸우면 어떻게 그냥 확 놔버려야지. 진정 이제- 놔왔는데 이거 미래를 못 버리겠네. 맞다고 하면서 붙잡고 있는 거야. 그렇지. 못 그러니까 놨어. 말 안 들으면 너랑 나랑 전생에 뭔 인연이냐 막 이러는 거고 이제 돌이켜서 생각하면 이제 예쁘니까 그래도 뭐 내 자식만한 아니, 그래서 저희가 있겠어요. 네. 너 같은 누가- 아들만 낳아봐라.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금쪽 같은 내 새끼래요. 뭐? 끔찍한 내 새끼? 금쪽 같은? 금쪽 같은 내 새끼. 뭐요? 왜 이래? 금쪽하고 뭐? 금띡? 아니, 둘이만 아는 거 봐봐. 둘이만. 뭐야? 아,
금족 같은 내 새끼. 욕했대요. 피디님이. 그건 뭐고 그건 뭐. 귀하긴 한데 먹었다고. 아줌마들은 좀 더뎌. 그 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재산을 증여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좋은 타이밍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여러 사례들을 오늘 정혜 멤버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증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경험담부터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시는 거죠? 네. 아니요. 어떤 증여를 하시는? 그 증여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증여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피디님이. 정말 해석을 잘하십니다. 네. 그 뜻이신. 네. 그 뜻인가? 똑같이 얘기했는데 잘 알아들으시고 지금 대답하신 겁니다. 미리 다 준비를 하신 건가 두 분이? 네. 우리만 모르는 저기가. 아니 그럼 어떻게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지나가면서 한 번쯤 언급을 했던 소재기는 해요. 맞아요.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50대, 60대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20대, 30대 자녀들한테 어쨌든 주거에 대한 부분을 좀 안정을 시켜주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줄 건데 미리 좀 요런 때 좀 주어놓자라고 해서 굉장히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도. 요즘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분이 신혼부부한테 부모님들이 이제 1억씩 이렇게 해서 증여해서 집을 얻어주려고 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현금으로 다 찾아와가지고 잔금을 치르면 증여세에서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현금 거래 2천만 원 이상 하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부담부 증여라고 있잖아요. 그 증여를 하는 전세 금액에서 대출을 이빠이 낀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본인들의 이제 이자를 내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약간 절세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잘못 알고 계셔서 옛날 방식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하면은 세금을 혹시 안 내는 줄 알고. 김치냉장고에서 빼오신 건 아닌가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제 알려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네. 이제 전세 사례고, 매매 같은 경우도 뭔가를 이제 증여를 해줄 때 여러 가지 이제 공제할 수 있는 부분, 기본 공제는 5천만 원으로 상향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가구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를 증여해준다 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전세 보증금 빼고 대출 빼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현금 증여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절세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가려면 세무 상담을 꼭 하고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손님들은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증여세도 그렇고 일단 상의 안 하고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와서 상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미 이제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주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그러세요. 네. 네. 소득이 직장을 다닌다 했을 때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3억짜리를 산다, 2억을 대출을 받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증금 뭐 한 3천 정도가 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월세잖아요. 월세를 넣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다 대출 이자로 공제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소득이 직장을 다니게 되는 거고,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증여하는 게 별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잖아. 그게 아까 이제 신음여사가 말씀하신 그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으로 주면 그거는 이제 똑같은 부담부 증여라 하면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는 안 내요. 대신에 부모가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여세를 절세하는 효과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신음여사가 말씀하신 대로 현금 증여를 해. 네. 현금 증여를 하면 지금 이제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억짜리라 하더라도 일단은 현금 증여를 해서 보통 한 3억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전세가 요즘에는 매매가가 3억이다 하면 2억에서 2억 5천까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현금으로 이미 5천만 원을 정식으로 정상적으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놓으면 나머지가 5천밖에 안 되잖아요, 차익이.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도 3억짜리를 자식 명의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3억짜리가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올랐다. 그럼 4억이잖아요. 4억짜리를 그러면은 그때는 양도세 안 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어차피 2년이 지나고 팔 거니까. 그러면 증여세도 아예 안 내고 절감을 하는 거고 양도세도 당연히 안 내는 거고. 그런데 그 자식의 나이를 그 세대 분리하는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하잖아요. 가야 되는 근데 그리고 또 그것도 소득도 이제 있어야 되고. 네, 소득이 있어야 있어야 돼요. 되고.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 5천만 원은 미성년자 아니고는 미성년자만 넘으면 네. 5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렇죠. 증여하는 거죠. 소득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네, 그렇고 이제 미성년자가 2천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근데
근데 그 분이 자식이 예. 양도세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양도를 할 때 한 가구 이미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증여를 받고 네. 그 돈으로 이미 샀어요. 예. 샀으니까 산 걸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양도세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고. 우리가 네. 이걸 하는 거는 이제 네. 세무적인 건 다 세무적인 포괄적이야. 거는 뭐냐면 세무사는 세법에 대해서밖에 그러니까. 몰라요. 또 법무사는 법무적인 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부동산은 다 알죠. 공인중개사는 종합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무사는 세법만 알면 되는 거야. 그게 전문가니까. 근데 부동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재테크를 하는데 요즘엔 재테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세테크도 해야 되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세금도 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치 않으면 안 돼. 왜냐면 이제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이 대부분 자식한테 어떻게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것 중에는 전세를 얻는데 돈을 보태주는 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고 얘 앞으로 집을 사줄까 아니면 내가 있는 집을 줄까 이제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많이 좀 물어보시는데 요즘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어쨌든 이제 재건축 지역 방배동뿐만 아니고 강남권이나 이제 그 강북권도 그렇고 재개발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그런 그 분양권으로 증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즘 꽤 많으세요. 아직은 이제 분양권 상태는 아니고 재건축 단계가 나아가고 있는 중간 정도 한 사업시 인가 정도나 아니면 분양 신청 그 정도 시점에 들어와서 부모하고 자녀분하고 지분을 2분의 1씩 사는 거예요. 2분의 1씩 사서 결국 이제 아들을 줄 건데 어쨌든 지분을 2분의 1씩 사서 나중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면 한 2년 정도 지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아들한테 그 2분의 1을 증여를 해요. 그리고 나면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는 아파트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증여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도 절세가 많이 있으세요. 되네. 절세가 어마어마하게 되죠. 음. 그래서 이미 돈을 갖고 계시고 부모님들이 집을 몇 개 있으신 분들은 이미 그런데 바삭하세요. 정보가. 그래갖고 굳이 왜 2분의 1씩 하십니까? 이제 알면서도 그냥 물어봐. 이분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그 공유지분권자가 둘이면 그중에 대표를 하나를 세워야 되거든요. 조합원은 아들을 대표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앞으로 분양권이 나오고 부모는 중간에 이제 증여해주고 빠지는 식으로. 이미 네. 세테크 이미 하신 네. 분들이네. 본인들이 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내가 이걸 증여세를 얼마를 안 내겠다, 양도세를 얼마를 아껴보겠다 이런 시점이 아니고요.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 아파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남는 차액, 그 수익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 뭐 한 2천만 원 아끼자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나중에 2억 정도 남으니까 그렇지. 예, 그거를 더 크게 보고 오세요. 그래서 내 거 갖고 있는 이 10원을 아끼려고 그러다가 앞으로 남는 뭐 돈 10,000원을 포기하시는 그런 시대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요즘 많이. 지금 같은 경우 세무서에서 완전 투명하게 다 돼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우리 법인이나 개인이나 정부에서 정말 세금을 걷어들이 눈이 뻘게 있잖아요. 네. 그 전에 정말 지금 모든 우리 공무원들은 다 토끼 눈인가요? 아니요, 정말 이제 이 시스템이 네. 세무서에서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구축이 맞아요. 돼 있어서 맞아.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 네. 관련된 뭔가 식사를 같이 했는데 꼼짝 못해요. 내가 내 소득에 카드를 좀 오버해서 썼어도 거기서는 바로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법인이어도 그 오버되는 접대비가 그런 거조차도 모든 게 거기에 다 체크가 돼요. 들어오는 수입에서 지출이 많은 것도 니네가 수입을 누락시킨 걸로 이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간주를 해버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뭔가는 아까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애국을 많이 나다녀도 그게 뭔가 문제가 바란스를 잘 된다고 생각하는 맞춰놔야겠네, 거고 그러면. 예 아니 정말. 바란스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정말 쓰는 것도 마음대로 못 투명하게 쓰는 돼 거야. 투명하게 있기 하라는 때문에 얘기 정말 그러니까 법만큼 내라 이거야. 솔직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 아까 오면서 그 PD님하고 이제 한 차를 타고 오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도대체 증여세를 왜 내야 되는 거냐. 내가 내 돈을 벌어서 내 자식들한테 주는데 그랬는데 이제 PD님이 그러면은 통장에 10억을 넣어놓으면 되고 찔끔찔끔 자녀가 뺐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바로 요렇게 걸리는 거야. 아니, 지금 근데 해프라이슨 지금- 얘기했듯이 출처를 밝히는 거지. 아니 이제 있는 분들이 어떤 방식을 쓰냐고 그러면 그 전에는 이렇게 집을 사준다던가 이랬을 때는 증여세를 해서 세금을 물잖아요. 네. 그래서 손주들한테 유치원비를 대준다던가 어차피 그게 자식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어떤 큰 묘목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대준다던가 애들 자녀들 교육비를 대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을 본인의 부모님 돈을 빼내는 거예요. 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 중에 한 분은 현금 자산을 주고 싶은데 어쨌든 현금 증여세도 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보험사에 10억짜리를 예치를 해갖고 10년 만기 후에 찾을 수 있게. 네. 그래서 중간에 계약자하고 수익자를 자식으로. 증여자한테 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안 내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부동산 쪽 이런 수익이나 아까 제갈량님이 처음에 멘트에서 인사하셨듯이 그거는 그냥 돈만 예치해 놓는 거죠. 은행에 그렇죠. 가서 정말 나중에는 뭐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기했지만 예금을 하고도 금고비를 낼 정도 그런 시대가 되면 그냥 그렇게 넣어놨다가 찾는 게 더 유리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아까처럼 지금 사놨다가 5년 뒤에 시세 차익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월등하게 크고 절세 효과가 있는 걸로 보면은 그렇지. 조금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지만 어찌됐든 이제 증여는 하고 싶어해. 많은 분들이요. 그렇죠. 특히 강남권에서 좀 그게 심한 게 신문을 봤더니 올 상반기인가요? 강남 서초 송파에서 증여 아파트 오피스텔 순으로 해갖고 증여가 34조 어마어마한 금액이 네. 증여가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등락폭이 많지는 않고 전세가는 많고 그걸 높고 활용하구나. 하니까 이쯤에 이제 갭이 적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빨리 자식들한테 증여해주고 네. 아니 제가 그거는 요즘 최근에 상속세가 더 상속세가 더 크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최근에 땅 거래한 증여해야 것들이 돼. 3건 다 증여 이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형제간들 다 목소리 같이 돼 있었는데 당파 싸움 나요. 정말 너무너무 당파 싸움. 당나라당 뭐 엄청 많은가 봐. 새누리당 이렇게 재산이 많이 10억, 나. 20억 있어갖고는 상속세 걱정할 거 없고 막 50억 넘어가야지.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사억 갖다 싸우는 집도 봤어요. 예, 그럼요. 근데 사억도 찢어보면 막 8천씩 되거든. 저번에 신문에 아니, 났잖아요. 엊그저께 내가 얘기했잖아. 19만 원 가지고 죽인 거? 그럼. 총 6식구가 레벨 자식들이 단계별로. 6인데 3억 7,500이에요. 대지 네. 면적이 17.5야. 근데 3억 7,500을 6명이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야. 엄마, 딸 둘, 아들 셋 이래가지고 6명이야. 상속자가. 아이고. 그런데 자식들이랑 엄마랑 안 봐. 부모랑. 그렇죠. 지분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어도 아니 서로 이제 이제 막 의절한 분쟁이 거지 있는 거야. 의절. 음. 몇 의절. 3.2평, 뭐 4평 이렇게 이제 지분이 자기 지분들이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도 싸워가지고 서로 안 보더라고. 근데 그렇게 안 보면 그걸 팔았을 때 현금으로 나눠 가지면은 괜찮은데 그거를 지분별로 만약에 상속을 받았잖아요. 네. 서로 안 보면 그거 어떻게 팔아먹냐. 현금 분할해야지. 그런데 그것도 소송하는 문제야.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안 보는데 아니, 뭐. 그래서 가끔 경매로 네, 그런 그런 문제야. 문제가 네. 나오는 팔겠다,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안 팔겠다, 이러면. 한 예로 저 아는 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많이 상속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 그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상속세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압구정에 이제 평당 1억 정도 하는 빌딩이 있는 거예요. 100평짜리가. 그런데 누구도 금수저네. 자기가 본인들이 받은 상속에서 상속된 물건들에서 그걸 내려고 하질 않아. 상속세를. 그러면 이거는 공동체 만약 빌딩이다. 이름이 명의자 다 같이 받은 거다. 그러면 이 빌딩이 날려가게 된 거야. 그거 상속세를 네, 못 서로 내니까 안 내려서. 서로 안 내려 안 하니까 내려고 하니까. 자기 목에서 안 내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날아가는 거야. 네, 근데 그거는 저기가 있는데 세금이 상속된 지분대로 상속세가 지분권자들한테 다 따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따로 통건물 돈을 내야지 물건을 팔지 어. 않는 물건 안 이상 파니까. 자기한테 나온 상속세도 안 내니까. 그러면 그 돈이 지분은 없으니까. 압류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날라가니까. 경매 받으면 그래서 부동산이 네, 헐값에 강점에 있는 게 그런 그게- 물건을 사면 돼. 그렇지. 그걸 100억짜리 싸우는 게 좋아 우리는. 싸워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싸워라. 수가 있냐고. 100억짜리가 날라가도 실제적인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서로가 싸움이 붙었을 실제로 때는. 그래갖고 저희 사무실 바로 뒤편에도 단독주택인데 데이지가 48평인가 그런데 자녀들이 6명 상속으로 돼 있어요. 남자 형제 셋, 여자 형제 셋인데 정말 다 싸워가지고 얼굴을 안 봐. 맞아. 일단 보면은 일단 날라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맞아. 보이면 안 돼. 근데 이제 날라차기. 그 중에 좀 마음이 심약하신 분들은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 얼굴 붉히면서 이 생을 허비하면 뭐 하겠냐 그래서 헐값에 팔고 나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걔 중에 정말 못되신 분들은 날라차기 하는 분은 본인 앞으로 나온 상속세도 안 내셨더라고. 그러니까 안 그래서 낸다니까, 그 그렇게. 지분의 가압류만 그렇게 돼요. 그러면 경매 그렇게. 지분 경매를 넣으면 근데 되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중요해.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가 죽잖아요. 네. 뭔가가 있으면 교통 정리를 잘 해놓고 안 그러면 그냥 온 없이 다 써버리고 그래서 요즘 하나도 없이 가시던가 안 남겨. 안 남겨야 돼. 빚을 줘야 돼 빚을 시련을. 아니 빚을 빚을 승계를 안 받으면 아니 빚을 남겨주면 상속 포기하면 아니 그 되잖아. 포기하면은 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니, 뭘 우리도 우리 남겨주면 안 아버지가 돼. 태어나셔서 가장 잘 하시는 일이 응. 한 푼도 안 안 남기고 물려주세요.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어둠의 자식들이잖아. 그 싸울 일이 없잖아. 꼴의 자식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싸울 일이 이거를 없어.
뭐 흑수저, 욕하지 마. 흑수저. 뭐 이거야. 흑수저의 옛날 그렇지. 버전이 어둠의 자식들이야. 천만 다행이야. 그래서 싸울 이제 일이 싸우지 없잖아. 않아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음. 집안이 시끄럽기 때문에 상속보다는 증여를 해야 살아생전의 돼. 증여. 그러니까. 두 이제 어르신들이 나는 그냥 이 정도면 아파트 하나 8억짜리면 거기서 영 모기지를 하든 그냥 생활비 한 2, 300 정도 나오면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미리 줄게. 그렇게 속편해지는 거예요. 그래 빨리 응. 나눠줘. 근데 이제 자식들이 인사를 안 와. 미리 받았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그냥 신나게 쓰고 아니 돌아가시면. 만약에 나는 나라면 절대 주지 않고 내가 다 쓸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 있어요. 쓰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늙어지면 우리 나이는 지금 노는 거 좋잖아요. 여행도 가고 싶고. 아니야 내가 요번에 개고생해갖고? 아니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니 팁을 그러니까 우리 다 드리자면 일하고 있는데 왜 혼자 여행을 아니 제가 가냐고. 갑자기 벌 받았어. 5월 초면 괜찮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갔는데 49도 떠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좀 더 젊었을 때 더 놀아야 다녀야지. 했었는데 그럼. 아 맞아. 너무 힘들다. 이제는 진짜 이런 그래. 여행을 못 가겠다. 참고로 이제. 신혼여사가 엄청 빡세거든요. 네, 맞아, 빡센데도 맞아.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되게 빡센데도 불구하고 요번에는 체력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나이 든 거예요. 얼굴이 벌게 가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그렇지. 49도니까 땀을 정말 쩔쩔 숨을 못 쉬는 빼고. 거야. 그래도 심장마비 안 걸린 게 다행이야. 사진을 그러니까. 보면 영혼이 날아갔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돈 다들 얼마씩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그때그때 써야 돼. 그냥 1,000만 막, 원 응. 있어. 그래서 막 돈도 모으면 안 이게 돼. 이제 어르신들이 그냥 젊은 나이에 40대, 50대, 60대까지는 실컷 써야 돼요. 그걸 막 기운 없을 때까지 70대, 80대까지 갖고 있어봤자 못 써. 자식들 싸움만 해. 왜냐면 쓸 수가 없어. 옛날 어르신들은 돈 쓰면 큰일 난 줄 알고. 그리고 이미 근검 전략이 몸에 배 어, 있어가지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가 압구정동에 그 있다는 분, 그분이 본인은 양말을 다 꼬매 신고 쓰레기 봉지 있잖아요. 쓰레기 봉지에 자기 쓰레기를 거기다 다 넣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정말로 한 번도 좋은 제대로 의도의 근검 먹어보지도 전략은 못하고.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눈을 감으시려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쪽 하면 같은 내 새끼면 사실은 대기업들 현대가나 이런 데 보면 다들 자식 교육을 막 자기네들이 새벽 5시부터 일어나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일어나게 해서 교육을 잘 시키잖아요. 왜냐면 네. 재산을 지키게끔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만 그렇게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은 막 람보르기니 막 이런 거 저기 제가 깜짝 놀란 게 압구정동 어디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4억짜리 벤틀리 무슨 차가요? 열 몇 대가 한 번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벤틀리면 저긴데 이렇게 납작한 뒤에 나비 거. 모양으로 해갖고 납작한 거 그거 예쁘게 4억 비 딱 얼마래. 써있는 거. 7억에 7억인가 4억인가 하여튼 그 차가 동호회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걔네들이 벌어서 샀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럼.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렇게 막 금수저지. 허리띠 졸라매고 막 남의 쓰레기 봉지에다 자기 쓰레기 넣어가면서 모은 돈을 자식들은 그냥 막 풀어주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막 다 주고 그러니까 싶기만 이제 한 거야. 자식이 예쁘다고 그 막 돈을, 오냐, 돈을 주는 거야. 오냐, 돈을 버는 키워드니까. 기술을 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마약하고 어. 그런 차 끌고 다니고 맞아. 무슨 뭐 카페 한 5억 10억 아 들여서 그래서 바로 차렸다가 이제 그런 바로 엎어버리고. 그런 재벌 2세들의 이제 어. 그 영화 그 있잖아요. 유아인 나온 거. 그 뭐였지 제목이 걔도 까먹었다. 이제 봤는데? 유학한데 베테랑, 베테랑. 베테랑. 마약을 유아인 숨기려고 정말. 그 나쁜 짓 맞더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없는 얘기 같지는 싫어요. 않아요. 시- 근데 영화가 다 싫어해서 지금 바탕으로. 얘기하는 그런 애들이 재벌 2세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숨겨진 재벌 2세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벌 2세들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빌딩 막 한 10개 이상 막 거기 압구정동에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부자. 완전히 부자들 많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맞아. 한 달에 뭐 재벌을 뺀 완전 네. 부자들이 많지. 네. 그러기 근데 때문에 우리 동네도 보면 그런 좀 드라마에서나 봄직한 그런 얘들이 많은데 좋은 동네 사시나 봐요. 아유 같은 동네 아닐까요? 근데 방배동 얘기하는 거지. 근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분은 일터. 이제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서 사업하시다가 이제 부도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의도가 잘못되긴 해. 이게 잘 못 살아오신 거기도 하죠. 부도가 났으면 책임을 지고 채무를 다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앞으로 못 하니까 자식들한테 빌딩을 이제 해서 돈을 번 거를 빌딩을 사줬어요. 네. 자식이 넷인데 그래도 다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이민도 가고 내노라는 고급 이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급 인력. 근데 팔아달라고 해서 팔려고 하는데 인감을 안 떼어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식들이. 특히 이제 보통 딸들은 안 그러는 딸이 그렇게 안 떼어줘. 그러니까 그런 넷 앞으로 되었으니까 4분의 1 목만 주면 되잖아요. 네. 4분의 1 갖고는 안 되시겠다. 그러면 얼마를 내놓으라고? 반을 뚝 그러니까. 자르라고 그래서 다 이제 내놓으라고? 결국은 어떻게 냐면 이건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가
은행 근저당 이자랑 다 냈어요. 냈는데 이게 방배동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진에 뭐 합덕 있는 쪽에도 주유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주유소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이다. 10억인데 이 융자가 예를 들어서 한 3억 있었는데 그 이자를 계속 아버지가 내주고 있는데 이제 자식들은 안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 양보를 안 하고 파는데 인감을 안 떼어주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자를 안 내버려. 그러니까 이제 보통 3개월만 연체시키면 네, 경매 은행에서 경매를 넘어가지고. 넣잖아요. 그 경매를 당했는데 그걸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5억 밑으로 됐어요. 10억 주유소가? 짜리가요? 응. 아이고, 그러니까 서로 다 지금- 손해 보는 짓을 지금 왜 당진 할까? 합덕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철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깜빡 비싸요. 놀라고 1,000만 원이 넘는다더라고. 그때 당시 150인가 200만 원에 팔린 거.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경매를 그랬는데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야 돼. 가정에 불화가 있는 집들만 찾아. 맞아. 혹시 언제 싸우실 겁니까?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맞아. 남의 강파 불행이 싸움 나의 반대만 가면 돼. 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에, 왜 그럴 그럴까? 기회를 사실은 보고는 있어요. 어차피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왜냐면 아버지는 자식들이 괘씸하니까 그렇죠. 어디 소송을 해서 또 이제 빌딩을 소송을 했는데 땅은 받은 거예요. 예. 아버지 앞으로 승소가 났어. 원래 예, 아버지 예. 돈이니까 예. 승소가 났는데 건물은 영신상이야, 이제 또? 자식들 앞으로 됐으니 그거는 못 안 이긴 돼. 거예요. 그럼 누가 나보고 이제 그걸 팔아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팔아 땅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 또 경매를 넣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영원히 협상이 안 되는 거야. 이미 그 주유소가 몇 개가 되는 거를 다 그런 식으로 경매로 부모 반값에. 자식이 아니네요. 그냥 남보다 거기는 못하네. 부모와 자식이 아니고 응. 원고와 피고로 만나는 네. 거지. 아, 그냥 그러니까 그거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지? 이제 그러니까 법정에서만 근데 보면 뿌리대로 거둔 건가? 잘못 아니, 키운 잘못 거지. 키운 자식을 거지. 자식 잘못 농사를 키운 잘못한 잘못 거지. 키웠지. 다 썩어. 그러니까 부모가 씨앗이. 살면서 뭐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았는지가 네. 사실은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자기를 회광반조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도 부모를 똑같이 거울 그럼요. 보듯이 보고 한 거거든요. 부모가 교과서 그러니까 부모가 말로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그건 하나도 안 들리고 부모의 행동을 행동. 맞아. 그냥 본의 아니게 고스란히 따라서 하는 거야 자식들이. 부모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말할 때 자식들도 금쪽 같은 내 부모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면은 이제 그거 그렇게 멋있다 좀? 어긋나 버리는 거죠. 오늘 아까 멋있는데? 왜 이래? 받아 적어 받아 적어. 나 오늘 푹 자서 그래. 괜찮은데? 우리가 맨날 내리사랑만 했는데 내리사랑만이지. 올리사랑이 있어야 되겠구나. 치사랑이라고 그랬고. 네. 치사랑이야? 근데 그런 거 어머 나 무식해. 그런데 아까 그런 막 준 재벌 예. 그런 자식들 그 부모들이 딱 봤을 때도 자기 품에 자기 자식이긴 하지만 자기 자식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증여도 함부로 또 못 해주고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 게 해줘봐야 지금 막 마약하고 난리치고 여자들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아니 근데 안 괜히 또 해주면 해줘봐. 안 해주면 공공해적 된다니까. 아, 또 그냥 죽여? 와서 죽여. 그 아빠도 공공해적에서도 어떡해. 아빠가 아. 사회 환원을 하잖아요 유치원을. 아. 그러니까 밤에 판초 입고 갖고 죽이고 저기 판초만 생각나. 비 오는 날 막 세상에. 판초 노란 판초. 죽이고 근데도 그 엄마는 죽으면서 아들이 칼로 찌르면서 손톱이 잘려나간 걸 엄마가 먹잖아요. 아. 그 아들이 안 잡히게 하려고. 아우. 그러니까 그렇기 키웠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 안 주고는 못 배겨. 그러니까 찔끔찔끔 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찔끔찔끔 주고.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막 그렇게까지 많이 그건 아니고 우리 청취자들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많이 그거보다 아니 더 좀 있는 분들은 얘기하다 보니까 계실 너무 수도 삭막하게 있어요. 갔나 봐. 그러면 너무 새길로 빠져서 우리 우리가- 좀 아름답게 다시 옵시다. 원위치 우리가 적당한 금액, 모두 적당한 모여라. 금액을 왜냐하면 너무 요즘에 전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네. 오늘 또 오신 신혼부부가 이제 애기 한 8개월 된 애기 안고 왔는데 전세를 이제 방배동에 이제 빌라인데 1억 5천에 사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많이 언덕이긴 하니까 좀 깨끗해도 그 싼 편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실도 그나마 있고. 융자를 1억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전세자금 신혼부부인데 네네네. 전세자금을 전세자금 대출을 1억이나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잖아요. 전세 계약을. 그런데 갱신할 때마다 10%를 갚아야 되는 것 같아. 만약에 이걸 매매를 할 경우에는 투자 갭이 적어야 되니까 네. 보증금을 이제 전세 보증금을 새로운 주인은 매수자가 더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동안도 애 낳고 하니라고 맞벌이 하다가 이제 외벌이가 되니까 2천만 원을 겨우 모으셨대. 근데 1,000만 원을 갖고 나면 1,000만 원밖에 못 올려주겠다는 거야. 이 나이도 있는데 이제 그래봐야 이제 1억 7천 올리는 건데 2천만 원 올리는 건데 방배동은 2천만 원씩 올리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최소한이 4, 5천이지. 5천. 네. 최소한이 5천인데 네. 일단 말씀은 해드려보겠다고는 했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남뿐만 아니라 지금 성북 은평이 지금 강남 서초보다 전세값이 더 많이 지금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사소한 게 조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여를 해줘야 되는 거야.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네.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증여세가 많지 않아요. 많지 우리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조금 약간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1억이면은 증여세가 얼마예요? 10%. 10%면 1억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네. 자, 그럼 2억이면 얼마일까요? 2천만 원 같지만 아니라 그러실 거죠? 2억 이제 1억 이상부터 이제 5억까지가 20%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3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20%면 2억이면 4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양도세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예. 그렇게 안 하고 1억에 대해서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공제를 초과분, 초과분 1억에 대해서 20%면 2천만 원이잖아요. 탄력세율을 그러면 적용하는 거죠. 합하면 네. 얼마예요? 3천이잖아요. 네. 수가 안 되네. 근데 거기서 또 공제를 해요. 맞아. 공제가 있어. 1,000만 원이 있어. 기적. 예. 그러면 기본 전부 공제.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네. 결국은 2억도 10%가 되는 거 결론이.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2억도 증여해주고 하면 사실은 5억도 증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부동산을. 그런데 지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애들이 이제 소득이 없잖아요. 네. 막 20 몇 살 막 이런 애들한테 이제 증여를 해주려고 하면 네. 기본공제 5천은 되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갈량님이 얘기한 게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5천만 원만 현금 증여를 해갖고 집을 3억짜리를 이제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30살이 안 됐으면 우리가 얘가 만약에 집을 한 2년 있다 팔았어요. 네. 그러면 한 가구로 우리 또 보잖아. 그쵸? 아니, 양도세를 아니, 얘기하는 거야. 양도세는. 양도세. 네. 지금 증여세를 얘기하는 네. 게 아니고 증여세는 이미 비과세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양도세를 할 때는 팔아야 되는데 어차피 30살 미만이고 수입도 없잖아. 네. 그럼 양도세는 얘가 나랑 합산되는 기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음. 얘는 증여를 정상적으로 했잖아요. 네. 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득 얘기할 때는 예. 내가 소득이 안 되는데 샀을 경우에요. 그러면 그 왜 그러냐 증여세를 탈루했을까봐 그 소득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네. 이미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냈잖아요. 네. 그건 괜찮은데 왜 중간에 양도세를 문제를 삼느냐? 증여를 해주면 우리가 5억짜리를 만약 해줬어. 아까 2억 해가지고 네. 2천만 원 내고 해줬어요. 예. 5억짜리 해줬어. 그럼 5억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전세금. 3억이라는 게 이제 3억, 전세금 3억 있잖아요. 세금. 그 전세금을 누가 냈느냐 이거죠. 세입자가 냈지. 전세금을 아니, 아니 세입자가 그러니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나갈 때 그 돈을 누가 그래, 주느냐. 그렇죠. 부모가 주면 안 되는 네. 거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그거의 문제 때문에 음. 보통은 증여를 하고 5년은 이게 그래서 그 국세청에서 그거를 잘 많이 보는 바라보고 게 있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그렇죠. 국세청에서도 후회해야 되겠다. 그런 수증자가 의미야. 돈을 내줬는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니까 증여세는 누가 내요? 증여세 수증. 주체는 증여를 증여해주는- 받은 사람이. 아 수중자. 네. 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연대 납부 의무를 짓는 거야 그냥. 국외 이런 국외는 데요? 낼지 그렇죠. 안 될지 국내에서 모르니까. 내고 나가야 그러니까 되니까. 연대 납부 의무를 지는 것 뿐이고 원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거야. 그래서 증여세도 만약에 부모가 내줬다. 돈이 없으니까 증여해주면서 그러면 그것도 그거 증여세를 줘야 그거 돼. 증여로 증여세를 보는 내야 거지. 되는 거야. 계속.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주면 안 되겠다. 아유, 아니 복잡하다. 줄 게 없어. 주는 게 좋다니까. 아니 지금 주기 싫은가 본데 아니, 뭐 줄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는 그래. 조그만 거를 그러니까 저 우리 이제 손님들 중에 네. 지금 이제 증여를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안 물어봤는데 지금은 한 1, 2억도 충분히 괜찮은 게 만약에 5억짜리 했는데 10억이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보통 그 정도면 1주택 이상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도세 그냥 증여세 조금 내물어서 조금 되는 거잖아. 양도세는 만약에 내가 5억이다. 그럼 양도세는 엄청 많단 말이에요. 2주택일 경우에는. 그러면 5억까지 하면은 42.8%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증여세는 아까 2천만 원밖에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도세도 절감이 엄청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를 해주는 거야. 요즘에는 현명하기 때문에. 왜냐면 전세가 많이 폭등하니까 전세 가격보다는 매매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오른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저평가 됐을 때 이게 증여를 해주자는 얘기지. 결국은. 그리고 이제 요즘 트렌드가 결국에는 증여세도 절감하고 양도세 그렇죠. 면에서도 그것 때문에 유리한 그런 거예요. 증여를 하는 그런 이유가 상황이네요. 양도세를 절감하려고 네, 증여세 절세 그런 그렇죠. 문제가 포커스는 아니에요. 네. 진정한 포커스는 양도세. 그래서 이제 요즘 문제네. 추세가 장성한 자녀분들이 있으면 언젠간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그냥 현금으로 은행에 그냥 뭐 1억, 2억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우리 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할 건데 집은 뭐 방 2개 거실 정도면 되니까 그런 집은 요즘 매가가 얼마냐. 그래서 새로 지고 엘리베이터 있고 한 것들이 이제 우리 해피바이러스님 엄청 잘 지어놓은 게 있잖아요. 3억 5천짜리. 그래서 그러면 전세가 이제 지금 한 2억 8천 정도 나가니까 한 7천 정도를 지금을 투자를 해서 해놓으시면 되는데 아드님 보통 이제 결혼 정년들이 요즘 좀 높다 보니까 회사 생활을 그래도 한 3, 4년 하면 그렇죠.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아드님 명의로 사요. 그리고 나중에 입주할 때는 2억 8천이란 전세금에 대해서는 또 누가 또 돈을 내줬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자녀분이 들어올 때는 최종적으로 이제 대출로 실행을 시켜서 저기를 하는 거예요. 대출 예. 이자를 그렇게, 이제 어. 본인들이 네, 내야 그래도 돼. 되고 왜냐면 입주를 하니까.
그래도 되고 이제 둘이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의 100%를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거의 낼 게 없어 어차피. 그래서 미리 해놓으면 5천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이제 아들 며느리 각각 사람을 나눠서 부모가 1억씩 해주면 돼요. 5천 해주면 돼. 왜냐하면 직계 좀 비속까지가 1,000씩이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돈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할아버지가 자식한테 안 해주고 손주한테 해주잖아요. 그렇게 손주까지 그냥 직접 할 경우에는 또 세대 할증이 있어요. 세대 생략 이제 증여라해서 할증을 줘. 보통 30%까지. 그러니까 별로 안 많아요. 저희 아는 분도 사당동에 이제 다세대가 한 건물이었는데요. 어차피 이제 혼자 계시고 하니까 관리도 힘들고 해서 다 이제 나눴어요. 아들, 큰아들 하나, 작은아들 하나, 큰 손주 하나, 작은 손주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갖고 미리 다들 찢어주시고 관리는 당신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게 그냥 많이 앞을 내다보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정말. 그러니까 미리 주고서 월세 나오는 거는 부모님이 받아서 네네네. 명의만 해주고. 명의만 해준 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세가 중요하지 명의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집 개수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왜냐면 하시더라고요. 세 칸이 다 주면 또 효도도 안 하고 나몰라라 할까봐 일단 이름으로 해놔. 우리 건물주 같은 경우도 14구역에 재건축에 이제 빌라를 하나 사줬어요. 또 월세를 받아. 그러니까 월세는 부모님한테 기속되고 쓰는 거야. 그리고 공평하네. 지금 시세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한 시세 차이가 한 1억 7천 이상이 난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아들 몫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아파트는 또 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 누가? 자기 몫이라고 또? 아니 이미 아들 몫이야. 아들 몫으로 아들 몫으로 해놨잖아 이름을. 음. 근데 이제 월세도 지 거라고 주장하면. 아니 아들이? 지금 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막장으로 나가는 거야 지금? 그냥 아까부터 그냥 막장이야? 막장 들어가요. 막장 들어가. 이제 그냥 그만 이제 막장 말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잠깐 그런 경우는 있겠지? 이제 자식이 그걸 얻는 게 낫잖아요.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자기가 알아서 줘. 그걸 해봐야 몇 푼 되겠어. 그 1억 그리고 7천보다는 싸지. 자식들이 막 정말 뭐 직업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막 사회생활을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를 증여해 주려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를 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 1억이나 들었나? 그랬으니까 1억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억 7천이니까 7천이 더 오른 건 1억을 해줬는데 그러니까는 그리고 대출 받아서 했으니까 그 차액이랑 그게 다 이제 아드님 몫인 거야. 그러면 1억을 증여를 해줬지만 현금으로 이제 그 집을 매매를 하면 한 3억 5천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거야. 일찌감치 자식들한테 경제 그 개념을 가르쳐. 그렇죠. 일찌감치는 아닌데. 일찌감치는 아니야. 25살이면 빠르지. 아니 이제 그때서부터 해도 늦지 그러니까 않으니까요. 지 알아서 그리고 지가 그런 걸 해봐야 그렇죠. 이런 걸 어떤 건지 그렇죠. 알 거 아니야. 우리 그리고 애들 천만 원 고2 그냥 고1 때부터 딸랑 했는데? 던져주고. 아니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땅을 버는 방법 이제 지가 뭐 어떤 거거든 해보게 나면 딸랑 던져도 돼요. 어차피 지 알아서 아니 나가 살으라고 내가 너 집 나가라 그래가지고 근데 해봐야 돼 본인은. 그럼요. 해봐야 돼. 일찌감치. 그리고 홀레서기를 해야 돼. 그리고 고생도 해야 되고. 우리 애들도 이제 슬슬 저도 좀 생각 좀 해보고 아, 있어요. 이거는 그럼. 지금 좀 사설입니다만 네. 우리 멤버님들은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뭐 물질이든 정신이든 뭘 증여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궁금하네. 물질이든 정신이든 나는 그냥 자기가 혼자 홀로 설 수 있는 밑바탕 탈무드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다들 알고 고기 있는 거. 잡는? 고기 잡는 방법을 낚싯대를 주냐. 지어주겠다는 얘기잖아.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우리가 다 쓰고 그냥 다스족이라고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또 맞아. 다스족. 요즘 젊은 부모들은 다스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쓰고 죽고 애들한테는 증여를 해주거나 뭔가를 물려줄 생각은 없고 그냥 지 앞가림해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거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뭐 항상 말을 해요. 애들한테. 근데 잘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대학교 딱 들어가면 화분 안 주고 용돈도 다 벌어서 쓰라고 말을 계속 해오다가 막상 대학교로 열심히 딱 주고 갔는데 용돈을 4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40만 원? 40만 원이면은 나는 근데 요즘 평균 수준인데 평균 대학생 평균 수준인데 되게 왜냐면 모- 주당 10만 원인데 아니야 되게 모자라. 왜냐면 엄청 교통비하고 모자라죠. 식대가 남자애들은 또 모자라다 그러더라고. 담배 여자애들도 또 모자라요. 빼야 되고. 여자애들도 모자란데 우리 딸내미도 하루 교통비가 10,000원 정도 밥값하고 합해서 10,000원 이상. 그러기 그러니 때문에 우리 아들은 여윳돈이 하나도 30만 원 없어요. 줬는데. 그런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근데 30을 주든 40을 주든 알바를 해야 돼요, 애들이. 아 근데 알바를 했더니만 알바하고서 약값이 더 들었어. 거기 고양이 카페에 갔어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용돈을 주고 나는 있는데 우리 딸도 지금은 저기 CGV에서 알바하는데 네. 학교 갔다가 8시부터 네. 새벽 3시까지 오. 일주일에 4번 그만두라 해도 네. 지가 해보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좀 해야죠. 더 이제 아니, 좀 애를 예, 몸을 알바도 좀 해보고 보강시킨 다 다음에 해. 고생을 해봐야 된다 하고 다시 시켜야 될 것 같아. 보강시켜야 몸을 좀 보호한 다음에 나는 보약을 먹여. 아니 그러면 신음 여사님은 그쪽 이거 나는 벌써 다 줬어. 뭐뭐 줬는데? 뭐냐 그러면 성격. 성격. 나 닮은 성격. 아. 아니 내가 항상 우리 자식들한테 하면 그 얘기를 해요. 저기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받은 거 없지만 낙천적인 성격, 사회성 이런 성격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지가 멀쩡하고 이 세상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는데 니네는 엄마보다 더 많은 걸 가졌다. 그러면서 니네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학교생활 해보니까 어떠냐. 니네 성격 좋지 않냐. 그 성격 엄마가 줬기 때문에 니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 않냐. 그걸로 다 때우신 거야? 엄마가 아니 봐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한 것처럼 니네도 성격 줘서 감사하게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거의 세뇌급인데 저 아니, 정도면. 아니, 매일 세례를 해야 돼.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허하노라. 이제는 내 성격을 허하노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네한테 줄 건 하나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니네 가르쳐 줬겠다. 좋은 성격 줬겠다. 건강한 육체 줬겠다. 뭐 하나 부러울 게 없지 않냐. 가질 건 다 가졌다. 니네는. 맞습니다. 증여를 다 해줬어요. 좋은 맞습니다. 유전자를 맞고요. 증여해 주셨군요. 제대로 네. 된 유전자. 좋습니다. 그 증여 끝 했어. 저희 아들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자기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하도 엄마 아빠는 뭐 될 놈일세. 아무것도 줄 게 없다. 아니 근데 누나들이 크잖아요. 기특하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살기 어렵구나. 지 누나들의 입시나 모든 과정을 얘가 다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거를 애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물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본 심성, 네. 인성이면 돼 인성. 타고 나는 거죠. 예. 황금 배짱님은 뭐 주실 거예요? 아니, 전 정말 생각을 못 해가지고 본인이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잖아. 지금 본인이. 아니 정말 생각을 못 해갖고 물어본 거야. 벤치마킹 하려고 물어본 거였어. 제갈님은 배우려고. 저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애초부터 부자의 조건이 가난이라는 거를 아예 그냥 뼛속 깊게 맞습니다. 예, 맞고요. 다 맞아. 해가지고 애들한테 교육을 맞아. 시켜서 우리는 줄게 또 없어요. 고1 때부터 주식을 가르치고 주식을 양도했다는 줄 알고 아니 가르치죠. 돈을 못 주고 주식을 물려줬다는 줄 알고. 주식을 그럼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면 되나? 아니 걔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워렌 버핏 마냥 저평가주를 저평가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 그거를 가지게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약간 금융 쪽은 처음부터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거는 가르쳐줬어요. 보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그걸 다 아는 거야. 이참에 그러면 우리 패밀리들의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재무제표나 기본적인 그 좀 경제 강의를 좀 교육을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우리 제갈량님이 이제 또 프로그램을 경제 또 우리가 또 담당.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10세 얘들아. PD님은 네, 훈련 담당.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아마 요청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잠깐 한번 언급하지 근데 않았나? 오시는 애청자분들도 사실은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애청자분들도 다 네. 자식의 예. 공부 환경을 어느 동네에서 시켜야 되느냐가 예, 거의 맞아요. 80%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저번에 그 이제 마음이죠. 맹모 삼천지교 했잖아요. 네네네. 지난주에 무조건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 그거 듣고 제 목소리에 또 홀딱 반하신 애청자분께서 잠실에서 그분은 돈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돈을 보유하신 지가 신음여사 오래된 거예요. 목소리에 반한 거 맞아요? 맞아. 나 내 귀를 안 들어갖고 못 믿겠어. 그래서 굉장히 부부가 오셨는데 막 오시자마자 막 박수를 치시면서 굉장히 막 또 좋아하셨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갖고 계신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아이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한 20-30억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돈의 가치는 지금 하락한 상태고 현물 투자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너무 오랫동안 갖고 계셨더라고요. 왜냐면 왜 그렇게 오래 갖고 계셨대요? 아니 이제 실질적으로 망설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들이 뭐를 해야 할지 베팅을 모르니까. 하려면 망설이다가 확신이 있어야 님은 되잖아요.
늦었잖아. 그래서 아니 근데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곳에. 그때가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물건 찾아드렸어요. 약간의 그래서? 분산 투자 아직 연구 중이시구나. 아니야. 14구역에 괜찮은 물건과 그다음에 선분양하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약간 섞어서 하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셨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연락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이때가 빠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 예, 부부가 굉장히 얼굴도 참하게 선하게 생기시고 그리고 관상을 또 본의 아니게 또 살짝 봐드렸어요. 이제 애청자들이 오면 어. 신음여사를 안 만나려고 그럴 수도 있어. 왜? 관상을 볼까봐. 아니 관상 궁금해하실 거 아니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오랫도록 사람들하고 사람들 많이 봐서. 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얼굴에 우리 식세 되게 PD님 나와 관상은 있잖아요. 어떤가요? 관상이 안 나와요.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이 안 되네. 전문가 아니구만. 전문가 아니야. 분명히 비전문가라고 말했잖아. 경험인 것이지 경험이라는 게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뭐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고 단지 우리가 평가한다기보다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 보니까 좋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지 이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다 선하시고 좋으시잖아요. 인상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쁠 수가 또 없는 게 활짝 웃으시면서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쁠 관계가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오시는 애청자들 분들을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네. 10번 이상 들었다. 근데 내가 듣다 재밌어서 남편도 들려주고 옆에 사람들한테도 다 홍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방송 그렇게까지 재밌나? 아니 사실은 토요일 날은 9시부터 애청자분들이 오세요. 왜냐하면 주중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주말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빨리 그냥 오시라고 막 9시에 오시는 근데 정말 그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10분도 짬이 안 날 정도로 계속 오세요. 밀려오는 청취자분들이 이번 주 바로 전에가 이제 황금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조금 그때는 저희가 이제 쉬었습니다. 다 놀러 가셨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 놀러 갔어요. 한 몇 달을 너무 토요일마다 청취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일요일도 못 쉬고. 그러니까 그때 쉬었어야지. 행복한 비명이죠. 행복한 비명입니다. 왜냐면 애청자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많으신데 요즘은 이제 결혼이 좀 늦다 보니까 자녀분들도 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그때 이제 놀러 가신 다 거야. 놀러들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거기에 걸맞는 물건을 이제 취합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원래 일요일은 쉬어야 몸을 유지를 하는데 일요일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하이에나처럼 물건을 찾으러 막 눈이 시뻘겋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지나가는 집주인 보면 좀 팔아보셔야죠. 거의 강탈하다시피 요즘은 물건이 요즘 좀 있으니까. 귀해서 그분들도 네. 빨리 결정을 좀 지어드려서 마음 편하게 더 이상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지 않게끔 해드려야 돼서 지금 그러게. 고심하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그 잠실에서 오신 분들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더 불안한 거예요. 뭔가 하는 것도 불안해서 못했지만 나만 현금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면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뛰었을 텐데 또 잠실에 계셨으면 더 많이 저기 그런 좀 좋은 기회가 미처 그러니까. 없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 참에 좀 소극적이셨고 잘 해주세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길로 빠졌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재테크가 이제 부동산에 막 특별하게 막 투자해가지고 막 단시일 내에 많이 오르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근데 그나마 요번에 이제 전세 파동 때문에 작년에 이제 많이 오른 편이에요. 현대 부자들이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지. 현대 부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재벌들이 되는 확률이 많느냐. 물론 이제 상속을 받아서 되는 경우가 있고 증여를 받아서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자수성가해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어설픈 이런 거 빼고 그런 분들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냐면 부동산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해서 벌었다기보다는 부동산을 해서 사업을 성공했든 상속을 받았든 증여를 받았든 부동산을 해가지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번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동산은 오르락 내리락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올라. 상승 곡선을 탔다는 그러니까 거죠.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높았다는 때는 얘기죠. 상승 곡선을 타. 네. 근데 주식은 어때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없어져. 깡통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에도 과연 10년 이내에 살아남을 회사가 있을지가 그게 이제 10개나 될지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은
없어지지만 혹시 이제 잘못되면. 근데 부동산은 아무리 잘못돼도 실물은 남아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요즘 그래서, 젊은 30대 분들 좀 능력 있는 분들은 지금 보니까 뭐 사업을 해서도 부를 많이 축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청년 재벌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에는 그 부를 또 더 축적하는 게 부동산의 그 수단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번 돈을 그냥 갖고 있으면 그만큼이지만 그거를 부동산에다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옥이나 이런 거 뭐 빌딩 같은 걸 사서 그 다음에 뭐 플러스 알파에 더 그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 그 사회에서 축적을 유명 인사들 보면 돼요.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들이 재테크를 맞아. 진짜 잘한 그러니까. 축에 들어가는데 네. 사옥을 일단 사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양현석이잖아요. 네. 맞아. YG 사옥이 네. 마포에 있잖아요. 네. 합정동에 있는데 그 일대가 일대 이제 다 그 샀죠. 타워를 다 만들잖아요. 네. 다 그 근처에 그렇죠. 빌라나 맞아요. 부동산 다 매입에 근데 들어오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런 방송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저기를 다 들으시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미장원 하시는 분도 원장 선생님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월세를 낸 게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준 거 많이 냈죠. 5억을 냈다는 거야. 그 5억이면 그 뭘 하나 사도 되거든요. 그렇지 사서 자기 그럼 걸 그 하는 동네 우리 동네에 있는 거 그러면 융자를 잔뜩 받고도 월세보다 더 나은 거지. 이자를 내고도 해도 그게 남아 있는 거야. 그 남아있고 또 실물이. 오르기도 그리고 하고. 이제 안 올라도 되지만 안 올라도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원금은 회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또 더군다나 올라줘.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간혹가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만큼밖에 못 봐요. 네. 그래서 월세 내는 거는 당연한 지출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은행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훨씬 비싸다는 걸 알고 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사거든요. 구분상가든 맞아요. 뭐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외국계 계열들 맥도날드나 이런 데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대전으로 내려가든 뭐 서울에도 그래요. 걔네가 딱 지점을 찍은 데는요. 거기를 임대를 하지 않아요. 건물을 사요. 아니면 땅을 사서 거기다가 가건물을 짓든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지 임대를 절대 하지 않아요. 저금리고 은행 대출 이자보다 내는 월세가 훨씬 많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깨우쳐 주면 자기가 가만히 이제 따져 보는 거야.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빨리 들어오는 거죠. 이제까지 네. 낸 월세를 따져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지역에 자기가 어차피 멀리는 못 가잖아요. 그 동네에서 영업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손님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면 적당히 비싸도 구분 상가를 사겠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하다못해 엊그저께 댄스 홀 찾는 손님이 왔어요. 댄스 배우고 싶다. 나이도 어린데도 그러니까 어차피 그 내는이 70평이 필요하신데 70평수가 70평이 필요하신데 그 정도면은 한 80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야 월세가. 그 정도 가죠. 그러니까 네. 그러느니 거기다 역에서 가까워야 되고 10억을 받는다는들 얼마에 이자? 300만 그러니까 원입니다.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500만 원 남습니다. 500만 원 남으면 10년이면 또 얼마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면 충분히 사고도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걸 사야 되겠다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역세권에 손님들이 찾아오기 쉬운 거리니까 그런 거면 얼른 한다고. 그렇게 요즘은 현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도 그래요. 병원도. 그러니까 병원들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이 막 옛날에는 넓은데 임대를 신나게 해가지고 기계가 좀 병원 같은 경우는 기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만 신나게 해가지고 이제 손님이 없으면 망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못하지. 근데 이제 내가 내 건물을 사면 예를 들어서 병원은 이제 의사들은 이제 좀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요즘 줄었대요. 옛날 2억인데 이제 1억으로 근데 이제 줄고. 신용은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신용 대출이 그렇고 담보를 제공하면서 하면 그거는 확실하니까 그렇죠.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놓으면 되기 병원 때문에. 개원하는 것도 이제 사업자,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고 하면 네. 맞아요. 근데 그리고 PF가 지금 거기에 되더라고요. 다 모든 기계들이 다 렌탈이기 때문에 네. 다 대여해서 하는 거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그 이제 기계 못 사요. 네. 제조를 그러니까 할 때는. 환자 수가 적으면 기계 대여비도 못 내는 거지. 그래 저래 하니까 아까 이제 말씀 맞다나 네. 어렸을 때부터 증여를 해준다 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 태어날 때부터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딱 2천만 원 해주는 거야. 또 10년 있다가 10살 때 또 2천만 원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자는 별로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펀드를 넣는다든지 이러면 그게 아주 이제 망하지 않을 우량주에다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10년 단위마다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20살이 넘으면 5천만 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험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니 보험 이제 투자를. 우량주 저기 하게 되면 이제 나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지가 이제 알바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돈 어떻게 쓰겠어. 너무너무 지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이제 주식 우리나라가 뭐 삼성이라든가 뭐 우량주 있잖아요. 그 한 주씩이라도
조금이라도 살아. 네 용돈에서 뭐 네.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주식을 하나씩 그렇죠. 사서 모아놨다가 네가 나중에 시집갈 때 가져가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그래, 해도 돼요. 예. 걔 생일 때마다 내가 주식을 좀 사주지. 그런 것도 왜냐면 부동산은 뭐 몇백만 원 갖고 사줄 수는 살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종잣돈이 되는 거죠. 자기가 보이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면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 네. 그걸 보게 되고 이렇게 네. 하는 게 경제 공부인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그래도 증여를 해줬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보험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만큼의 뭐 음. 계좌를 이렇게 금액의 한도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 거기 제가 지금 다 붓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증여를 해줬네요. 벌써. 그렇지. 이미. 나 준 것만 해도 다 증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험은 그렇네. 적금식으로 예. 해준 어, 것도 보험은 이제 결과. 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유리하면 네. 보험회사가 빌딩을 계속 늘릴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리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만약에 상속세 때문에 이제 서로 막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네. 근데 상속세까지도 마련을 해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면 20만 원을 넣어줘요. 넣어주고 한 2년만 넣어. 2년만 넣고 그 계약자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20살이 되면 계약자를 바꾸면 기본 사업비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이렇게 어려운 또 보험회사에서 또 나오셨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막 이걸 좀 들어보게. 그거 한 6만 6천 원 정도만 넣는 거야. 그러면 평생 해가지고 한 2천만 원도 안 돼요. 얘가 넣을 수 있는 돈이.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부모가 죽으면 1억을 타는 거예요. 그런 상품도 있어요? 있어요. 정신령 같은 거 예, 있잖아요.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런 저도 거는 정신으로 들고 있긴 한데 아니 그러면 이게- 그거는 계약자는 그대로 있고 그렇죠. 수익자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계약자를 계약자도 본인이 아예? 해야지. 그래야지 증여가 아니고 상속이 아니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설계사가 권하겠어요, 안 권하겠어요? 안 권하겠지. 안 권해. 보험회사가 별로 보험에서 이득이 안 되기 없으니까.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런 상품이 늘 있는 건 아니고 있어요. 잘 찾아보면 있더라고. 음. 그것만 제대로 된 보험 갖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다 유리한 네. 거고. 맞아. 내가 내 돈 조금 넣고 많이 타먹는 게 낫잖아요. 음. 어떤 것이든 유리한 게 있어요. 주식이면 주식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근데 부동산도 대체적으로 그렇고. 종신을 들으면 종신형이 그 유리하긴 하더라고요. 세금도 그렇고 저도 자세하게는 상품은 아니 모르겠는데 그 정신보험은 일단은 사망했을 때 네, 사망했을 때만 정신보험이 유리한 지급되기 거예요. 때문에 네. 가장 안 좋은 게 정신보험. 그럼요. 그거는 아, 그래요? 왜냐면 아니 그래서 의미가 나는 지금 정신이라 그래갖고 죽고 나서 누가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의미- 그러지? 애들이 받는 거야 상속을. 그러니까 봐봐. 그 상속세 그낸 없이. 금액에 네. 내가 만약에 1억짜리를 내잖아요. 네. 그럼 내가 불입한 금액은 거의 다 돈이 다 되는 건데 내가 사망했을 때 그 1억을 받아가는 거야. 그 이전에는 보험이라는 게 내가 아팠을 때라든가 이제 이런 때에 네.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상해나 당했을 때 그런 거 위주였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게 그 정신보험을 만드는 거는 보험회사한테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말 사실은 그대로 종신은 종신이잖아. 의미 없어요. 보험회사가 평생. 완전히 무이자로 네, 남의 그런데 돈을 지금 쓰는 거예요. 보니까 종신의 이제 약간 연금형 음. 그거를 접합시킨 상품을 최근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보험 얘기로 돌아가네. 그리고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나중에 애들이 받았을 때 그거 그러니까 환급률이 그거 되게 낮은데. 예. 안 주. 안 돼. 거의 종, 100%던데. 종신 아니, 아니, 이렇게 아니. 100%인데 원금이잖아. 아니에요. 종신형의 원금. 연금 신경이 연금식으로 넘어야지. 해서 하는 거는 하여간 종신이면 정말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럼 연금은 30년 뒤야. 그때가 돼서나 내가 넣은 원금이 100%야. 다 찾을 수 있는 몰라,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상품인지 말고는 모르겠다. 자세히 봐야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그래서 그런 그게 거 최악의 외에는 상품이야. 그런 거야? 그럼. 최악의 상품.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빌딩을 못 세운다니까. 그러니까 상품을 좀 다시 좀 살펴봐야겠다. 살펴보지 말고. 해야 그래. 그러니까 그냥 예약하면 안 돼. 부동산은 막 하루에 100만 원짜리 넣은 거 아니야 또 한 달에?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내 거 예. 떨어진다 한들 내가 완전히 무리해가지고 이거를 헐값에 팔아내야 될 그런 상황만 아니면 그래 이거는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실물이 존재하니까 여차하면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여차하면 내가 가서 살 집을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럼 떨어진 그렇죠. 들 어떤 들 아무 먹고 의미가 자고 없잖아요. 그냥. 예. 활용을 잘 하는 게 부동산의 그렇죠. 장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하 같은 거 안 사고 네. 좋은 거, 새 거 같은 거 많이 사는 이유가 네.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예, 이제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고. 가끔 지하 같은 게 필요한 건 할 수 없이 이제 재건축은 임박했을 재건축은 때. 이제 내가 들어가 사는 건 아니고 가격이 싸니까 그런 건 하는 그런데 거. 가격도 싼 것도 아니야. 지하가 가격 대비 투자 금액 대비 지하는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 세가 좀 덜 나가니까. 세가 덜 나가기 때문에 네, 내 맞아요.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지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수리도 많이 해줘. 근데 이제 그 수리해줘야 대신, 되지. 예. 맨날 그냥 그래서 지하도 좀 거의 뭐 반지하가 한 3분의 2 그렇죠. 정도 올라와 있다든가 아니면 반지하인데도 이제 너무 구조가 좋아서 세를 좀 많이 뺀다든가 맞아요. 이런 것만 건들고 그럴 것도 있고 나머지는 막 초창기 때는 반지하고 지상하고 갭이 많이 차이 나요. 가격이 싸지. 그런데 사실은 감정평가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차이 나고 그리고 이제 적게 차이 나고 관리처분 인가가 다가올 때는 지하나 지상이나 거의 비슷하게 팔리죠. 비슷하죠. 부르는 게 값이야. 2-6구역 그 방배 그렇죠. 거기 갖고 계신 분 지하 갖고 계셨는데 정말로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3층하고 한 2천만 원인가 갭밖에 안 났더라고요. 그때 그렇죠. 막판에 보니까. 네. 그러니까 초창기에 재건축 아닐 때 정말 차이 별로 안 났네. 그때 아, 샀으니까 그렇다니까. 깜짝 별로 놀라서 안 나도. 나요. 그러니까 뿅. 그분은 재건축 얘기 나오기 전부터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률을 많이 본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아우 졸리네. 난 5시에 일어났어. 깜빡 잘 뻔했어. 5시에 일어나서 뭐 자, 하셨어? 오늘 마무리 인사말은 우리 해피바이러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해피바이러스인데요. 우리 금쪽 같은 자식들을 위하여 뭘 줄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일단은 조금 뭐 10만 원에서부터 10만 원이 모아서 100만 원 되고 100만 원 모아서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경제 개념을 터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면서 얼전십을 자꾸 듣다 보면은 많은 정보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얼전십에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